리노베이션을 하실 분들은 꼭 보셔야 돼요. 리노베이션 하는 현장이 어떤 현장들이냐면 건물이 노후된 건물을 개조한다, 리노베이션 한다거나 주택을 상업 공간으로 리노베이션 하거나 뭐 그런 둘 중 한 가지의 문제인데, 잡지식 주워들어서 이런 건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런 건 문제가 됩니다 해서 견적만 엄청 뻥튀기를 시켜요. 그러고 그런 전문성 없이 다 철거를 해보고 공사를 한단 말이지. 그러면 무너졌다, 모든 책임은 그 클라이언트가 다 져야 된다고. 자, 안녕하십니까. 미치야 미친다 강성현 아큐노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주가 저희 휴가였고, 저번 주는 우리 계속 뭐 정상 영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광복절 끼고 이제 휴무를 잡았어요. 좀 쉬고 싶어서. 앞전 영상에 얘기는 하긴 했는데, 휴가 기간에 일하는 게 저는 좀 편하더라고. 이게 일에 집중할 수가 있으니까 뭔가 터치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휴가에 저는 일을 했고, 광복절 끼고 조금 한 이틀 쉬려고 휴가를 잡았었는데, 유튜브 촬영을 해야 돼서 집에 있다가 왔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영상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니까 막 컨텐츠를 막 쌓아놓고 영상을 막 쌓아놓고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매주 한 개씩 찍어내고 올라가는 영상들은 따끈따끈한 영상들이에요. 이번 주에 찍은 거 이번 주에 올리고, 이번 주에 찍은 거 이번 주에 올리고, 뭐 더 많이 올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또 촬영을 하러 구역일이 또 왔습니다. 또 좋은 정보를 드려야 되니까. 저번 영상 속 댓글에 안경 쓰니까 인상이 좋다고 하셔가지고 기분 좋았습니다. 이 안경 벗어도 인상이 나쁜 인상은 아닌데, 안경 쓰니까 조금 착해 보인다고, 인상 좋아 보인다고, 얼마나 인상 안 좋게 보였으면. 장난이고요. 아무튼 그런 얘기 해주셔서 감사하고, 태풍 때 카눈, 저희가 엘니뇨 해가지고 7월 전체에 비가 많이 올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죠. 그때 제가 5월 말부터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래서 그 엘니뇨 때도 크게 문제가 없었고, 제가 이제 기상청에서 보는 그 위성을 전 항상 보고 일을 해요. 거진일맥상통합니다. 기상청에서 예보하는 뭐 오늘 내일 거는 좀 정확하게 막 나와서 기상캐스터들이 막 이렇게 날씨 얘기해 주는데, 3일, 4일 후권에는 얘기를 잘 못해요. 아무래도 공론화되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기상청에서 말할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도 기상청 체육대회 날 비 왔다고 하는데, 기상청 체육대회 날 비 왔다는 게 그게 작전일지 참 부끄러운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호흡자들은 얘기하죠. 이게 작전이다. MZ의 작전이다. 비 오는 날에 체육대회를 잡는 그 기상청의 MZ 직원들의 작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공론화되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이게 기상캐스터들이 함부로 말 못하죠. 근데 이제 위성을 보면서 분석을 제가 좀 해요. 뭐 기상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오던 어떤 그런 방식들이나 이때까지 축적된 노하우를 토대로 이거 비 온다, 무조건 온다, 비 안 온다, 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직원들의 휴가, 그 야유회 갔을 때, 워크숍 갔을 때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야. 그래, 봤지? 야, 여기 비 안 온다. 비 안 온다 하자마자 비가 어마어마하게 와가지고, 뭐라고 비 안 오는데 이러면서 대모차 비 맞춤 했어. 비 안 온다. 아무튼 카눈 때도 이제 제가 미리 알았어요. 이게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는 게. 이게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차가운 바람인데, 이 태풍이라는 게 고온 다습할 때, 온도가 높고 습할 때 이게 팍 이제 태풍이 오는데, 차가운 기운과 만나면 차가운 기운에 밀린단 말이에요. 이게 적도에서 팍 태풍이 올라와. 확 올라오는데, 위에 이제 차가운 기운이 확 내려와서 제주도 부근에서 만나가지고 이 차가운 바람이 탁 때리부면 이게 일부 쪽으로 밀린다고 이렇게 간다고요. 근데 막 올라오는데 아직까지 차가운 바람이 안 불어. 그러면 이게 약간 여수, 목포 이쪽으로 와. 그랬을 때 차가운 바람이 북동풍이 아무튼 쫙 이렇게 불어 내려오면 이게 조금 밀리면서 약간 경상도를 거쳐, 울릉도를 거쳐 막 이렇게 간다고요. 뭐야 이거?
공사 중인가 봐요. 이거 막 오디오 다 들어가는 거 아이가? 온나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우리도 공사하는 사람인데 공사하는 거 가지고 뭐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민원 때문에 그렇게 힘들면은 우리도 민원 넣으면 안 되지. 그때 카논이 올 때 보니까 찬바람이 안 부는 거지. 아야 이거 우리한테 올 수도 있겠다. 이게 반대로 뜨거운 기운이 더 밑에서 치고 올라오면 이게 우리 쪽으로 기울거든. 그때 카논인지도 몰랐어. 태풍 준비하자 이래가지고 우리는 태풍 준비를 잘 했어요. 잘해서 피해 없이 무탈하게 지나갔습니다. 다만 그 땅에 우리가 지금 현재 기초하고 있는 그런 현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현장들에는 당연히 땅꾸디를 파라니까 그 물이 가득 차긴 차더라고. 그 양수기 돌려서 물을 계속 빼긴 했는데 뭐 그런 거는 피해라고 볼 수 없고, 집안에서 물이 올라온 데가 있어요. 또 집안에서 수맥이 흘러가지고 물길이 있어가지고 분수처럼 이렇게 푹푹 올라오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피해라고 볼 수는 없죠.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뭐 그건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져서 극복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뭐 나머지 특별한 태풍 피해는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그래 우리가 날씨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게 맞다니까. 날씨를 미리 잘 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다시 현장이에요. 비다시 현장인데 저희가 절대 리모델링 공사를 잘 안 해요. 절대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리노베이션을 저희가 안 하는데 잘 안 해요. 이유는 확정적인 견적을 가지고 클라이언트와 대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얼마의 예산으로 건축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 예산에 맞게끔 디자인하고 설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리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확정적인 예산으로 공사하기가 힘들다. 리노베이션 하는 현장이 어떤 현장들이냐면, 건물이 노후된 건물을 개조한다, 리노베이션 한다거나, 주택을 상업 공간으로 리노베이션 하거나, 뭐 그런 둘 중 한 가지의 문제인데, 노후화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구조 계산법이 내진 설계도 안 돼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구조가 불완전해요. 그리고 조적 벽돌을 쌓아서 그냥 조적조라고 그러죠. 조적 구조의 건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노후된 건물들이 대부분입니다. 벽돌 건물이라 그러죠. 옛날에 아기돼지 삼형제 동화 내용을 보면은 지푸라기로 만들고 흙으로 만들고 벽돌로 만들면 가장 튼튼하다. 늑대가 후 불어도 안 날아가는 집이 벽돌집이다 했는데, 지금 벽돌집이 좋지가 않습니다. 흔들리면 다 무너져요. 근데 늑대가 흔들어도 안 무너지는 집이 철골조, 철근 콘크리트, 그런 우리가 시대가 변하니까 아기돼지 삼형제 우리 아들한테 어릴 때 얘기해 주면서 벽돌집이 제일 튼튼해요 이런 얘기가 나오길래 벽돌집이 하나도 안 튼튼합니다 라고 우리 애한테 교육을 시킨 적이 있는 것 같아. 왜 현실적으로 맞잖아요. 벽돌집이 뭐 튼튼해. 자꾸 허튼 데로 가지 말고. 잡담 아닙니다. 이거 리노베이션을 하실 분들은 꼭 보셔야 돼. 우리 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의 1년의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1년의 과정 속에서 삐그러질 확률이 엄청 높은 게 리노베이션이에요. 전문가가 한다면 무조건 빠그러질 확률이 높다. 계약 전까지. 제 계약 전에 한번 의뢰가 오신 분인데 이쪽 업체에서 이거 된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공사가 된다고 계약을 서두르던데 혹시 박 대표님 이거 괜찮은 겁니까? 물어본 적이 있어. 그래서 내가 내용을 딱 들어보고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근데 이거 만약에 건축주님이 원하는 그림대로 이거를 하면은 이게 무너집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 계약을 서둘러 가지고 될 게 아닙니다. 이 계획을 조금 새로 좀 철두철미하게 잡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상대 업체를 까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고 위험하니까. 왜냐면 특히 건축공사가 아니고 이런 리노베이션 같은 이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회사나 디자인 회사에서 손을 댄단 말이에요. 공간 기획이라든지 디자인적 미적 감각이라든지 색감에 대한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출중하긴 하지만 구조적인 전문성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전부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 중에도 구조학적인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또 함부로 계약을 안 해. 전문적인 기술적인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바로 구조기술사 불러서 구조 계산부터 합니다. 그래서 계약이 빨리 이루어지지가 않아. 서두르지도 않는단 말이지. 무너지면 엄청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근데 디자인 회사, 일반적으로 디자인 회사나 인테리어 회사가 실내 건축 면허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 면허 없이
하는 그런 디자인 회사나 인테리어 회사들은 급해서 계약부터 하려고 그런다고. 잡지식 주워들어서 이런 건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런 건 문제가 됩니다 해서 견적만 엄청 뻥튀기를 시켜. 그러고 그런 전문성 없이 다 철거를 해보고 공사를 한단 말이지. 운 좋게 안 무너졌다 하더라도 불안한 거예요. 주택을 그 상가나 카페나 개인 뭐 플라워샵이나 뭐 이런 걸로 개조를 하시려고 하시는 그 점주들 또는 클라이언트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인테리어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머리에 쥐고 온단 말이에요.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째고요. 이건 창문 이렇게 더 넓히고요. 이건 창문 이 샷시 버리고요. 통유리로 해주고요. 색깔은 이렇게 하고요. 이건 벽돌 깨진 모양 그대로 살려주고요. 막 이런 식으로 다 지식을 갖고 온단 말이지. 근데 여기 영상을 보시고 있는 클라이언트 분들도 있지만 클라이언트가 전문가가 아니잖아. 그냥 난 그렇게 하고 싶다 일 뿐인 거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아니잖아요. 플라워샵을 하면 플라워 전문가일 거고, 카페를 할 거면은 커피 내리는 거 전문가일 거고, 뭐 네일샵을 할 거면 손가락에 매니큐어 바르는 게 전문가일 거고, 인테리어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냥 우리 같은 놈들이 득 보고 됩니다, 안 됩니다, 문제 있습니다,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런 걸 판단을 해줘야 한다고. 근데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동네 인테리어 업자들, 장식 업자들은 그런 거를 전문 기술성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오케이 됩니다, 하면 되지요, 안 되면 되게 만들어야지요, 이상 이런 것만 한다고요. 그랬을 때 가장 큰 문제는 그분들이 공사를 해서 하자가 생기고 건물이 예컨대 무너졌다, 책임질 사람이 없어. 왜? 법적 제재를 못 받아. 면허가 없거든. 국가에서 내려주는 면허가 없고 전문성을 지니지가 않았어. 그러면은 꼭 계약서에 그런 거 적어 놓습니다. 건축주 직영으로 계약을 하는 거다, 또는 면허가 없는 걸 알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계약서에 명시를 한다고. 그러면 무너졌다, 모든 책임은 그 클라이언트가 다 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책임이 없다 보니까, 강한 규제가 없다 보니까 뭐 그거 됩니다 해가지고 돈만 높게 불러가지고 확 먹고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면허를 가지거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도 하지 않을 거니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 제재를 받아요. 이 면허 정지라든지 또는 면허 박탈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지. 그럼 면허 박탈해도 돈이 몇 억씩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든 전문성을 가지고 한다고. 이 면허를 발급하려면은 기본으로 갖춰야 되는 게 사무실이나 건축 기술자들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면허가 나와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전문가들이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고, 면허를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계약을 쉽게 하지 않아요. 보통 이걸 하려고 하시는 클라이언트는 저 몇 개월 안에 끝내야 돼요, 1개월 안에 끝내야 돼요, 2개월 안에 끝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근데 1, 2개월 안에 끝낼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에요, 리노베이션은. 클라이언트가 준비해온 그 자료를 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이 판단을 하려면 구조기술사, 구조계산이 필요하고, 이 벽을 철거하면 이 슬랍은 무너집니다. 그럼 이 벽을 철거하기 전에 이 슬랍을 받칠 수 있는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이런 계획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인테리어 업자들 또는 건설회사 업자들, 건축주님 이거 이렇게 하면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계속하면, 야 됐어, 너희랑 안 해, 딴 데 갈게, 이럴 거 아니에요, 점주가. 왜냐면 점주 오해할 수 있어. 이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이렇게 구조 계산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하면은, 야 저 새끼들 또 돈 더 받아물라고 저질 안 하네, 이리 생각한다고. 안 그렇겠습니까? 사회의 구조나 흐름이나 사람들의 인식이나 각자의 개인 차이 또는 생각 차이들 때문에 결론은 그렇게 가요. 물론 그게 아닌 점주들도 있을 거예요, 클라이언트들도. 아 그래요? 이렇게 무너지는군요. 그럼 예산 준비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 새끼들 자꾸 돈을 더 받으려고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딴 데 가자 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계약까지 가기 힘들어 이게. 두 번째, 공사를 시작했어요. 원래 예산이 1억이었는데 1억으로 인테리어 이렇게 하면 이쁘겠다고 생각했지만, 구조 계산해서 기둥 세우고 뽀 세우고 그 빔 세우고 하는데 5천만 원 들어간다고 했으니 내 1억 5천 준비할게, 야 계약하자 해서 했어. 해도 문제야. 1억 범위 내에서 해주세요 하잖아요. 신축은 가능해, 계획을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구축이죠. 리노베이션은 있는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봐야 되는 거예요. 1억 범위 내에서 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물이 샙니다, 방수가 안 돼 있는데요, 이러면 추가금이 나오죠.
원래는 비가 안 샜단 말이지. 근데 두드리다 보면은 크랙이 가고 찢어지고 한다고. 그러면은 애초에 방수 계획을 가져가야 되는데 저 방수 계획 잡았습니다 라고 견적서를 드리면은 전주는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비 안 샌다. 이 방수 빼라. 비 안 샌다. 그럼 우리가 공사하면서 두드리고 깨다 보면은 방수층이 깨져서 비가 셀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야, 그건 너희가 못하는 거 아니야. 지금 비가 안 새는데. 그러면 우리가 했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방수 빼겠습니다. 비 새는 부분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끊어드릴 수 없습니다. 이러면 또 싸운다고. 배관들 있잖아요. 생활하수나 오수나 우수나 이런 배관들이 건물 속에 박혀 있다고. 그러면은 발굴 작업이라는 걸 해야 돼요. 신설 배관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발굴을 하다가 깨지 부모. 그럼 새로 전부 다 해야 돼.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냐고 이게. 분명히 이런 거 얘기 또 업구를 적어놔. 이게 뭐 공사 중 철거 중에 파손되어서 사용이 불가한 어떤 설비 부분은 추가금이 됩니다. 뭐 이런 식 적어놔. 특약 적습니다. 안 적을 수가 없지. 의도적으로 팍 깨물 수도 있겠지만 추가금 받기 위해서 모르고 진짜 조심하다가 깨버렸어. 근데 할 수 없이 해야 돼. 입건기입도 또 추가금에 대한 분쟁이 생기죠. 그리고 전기 솔로를 막 이렇게 관찰하다가 전기를 펴가다가 전기를 팍 끊어버렸어. 그럼 전기 솔로 전부 다 깔아야 돼, 새로. 물론 인테리어 하면 전기 솔로를 다시 깔아야 되긴 하지만 최초 인입선이라든지 각 층별로 어떤 분전압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 손 안 된다고. 분전압을 새로 만들어야 되면은 분전압값 받고 인테리어 하겠지만 전기 솔로 이런 끊고 배관 끊어버리고 다 추가금 나오고. 저희 회사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신축 건물에 예산을 받아서 그 예산에 맞게끔 건축한다 그랬죠. 클라이언트와 싸우지 않는 그냥 서로 신뢰로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는 그 유일무이한 방법이 우리가 설계해서 우리가 건축하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 건축주의 요청에 의한 추가 공사는 업자랑 직접적으로 묶어주거든요. 우리가 돈 안 받아요.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줘. 그럼 우리가 입건 개입될 게 없잖아. 추가금으로 막 싸울 게 없잖아. 대신 서브는 해드리지. 우리가 관리감독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공사하는 길에 우리 소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관리감독 해주겠습니다. 또는 이게 맞는지 틀린지 잘하는 공사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협의할게요. 우리가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건 해줄 수가 있어. 그럼 싸울 일이 없잖아 이게. 그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곳곳에 추가금이 발생을 하게 돼 있고 곳곳에 하자가 생길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뜯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 계약도 하기 전에 뜯어주세요. 뜯어보세요. 우리 계약 안 하면 우리 못 뜯습니다 할 거 아니에요. 업자들도 그럴 거 아니야. 돈도 안 주는데 어디가 왜 뜯어 그거를. 계약하고 입금받고 공사 시작하겠습니다 할 거 아니에요. 훅 뜯었어. 근데 위에 천재 엉망진창이라 단열재도 없고 전기 솔로도 엉망이고 좀 있으면 물나게 돼 있고 물도 조금씩 한 방울씩 비치고 그럼 추가금이 나오잖아. 그래서 바로 싸움이 바로 싸움. 그래서 리노베이션 저희한테 문의 굉장히 많이 와요. 굉장히 많이 오는데 안 해요 잘. 왜냐면 싸우기 싫어서. 기존의 건물이 어떻게 있었냐면 여기 있었어요. 이게 두 개가 주택이었습니다. 원래 주택 두 채를 리노베이션 해서 매점, 화장실, 휴게실, 카페, 샤워실 이렇게 분리를 해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육점 뭐 이런 식으로 바베큐 시설이기 때문에. 자, 이 과정을 저희가 보여드리는 겁니다.